올해 상반기 국내 금융그룹 중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단연 하나금융그룹입니다. 상반기 중 당기 순이익이 사상 첫 2조 원을 넘어 지주사 설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나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하나금융 내부적으로는 요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요즘 하나금융 임원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임원회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부터 이 회사에 나와 저녁까지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점심 이후에 잠깐 모여서 이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들 간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캐주얼하게 또 짧고 굵게 모이는 자리지만 이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다는 후문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은행을 제외하고는 비은행 계열사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치열한 토론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궁금한데 하나금융 이 성적표부터 좀 살펴보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금융이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 2조 2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이 반기 기준 2조 클럽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나금융 창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기록입니다. 특히 이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좀 살펴보면 하나금융이 상반기에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ROE는 10.87%로 12%대인 KB금융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4대 금융지주 중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성장세를 이끈 건 단연 하나은행입니다. 1조 8천억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사와 지금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 대출 중심의 양호한 자산 성장이 이루어졌고 신탁, 퇴직연금,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자산관리 수수료, 또 외환 매매 이익 증대 등 비이자 이익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분명 잘했는데 돈은 다 은행이 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이 하나금융 실적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그마치 91%에 달합니다. 경쟁사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이 60%대 이 초중반 수준의 은행 의존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은행을 뺀 계열사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넘게 줄어든 34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수료 이익 등은 회복했지만 이 CFD, 차익결제거래 관련 충당금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나캐피탈의 상반기 순이익 1,211억 원으로 작년보다 25.8% 줄었고 하나카드 순이익도 72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모두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이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하나자산신탁과 하나저축은행 역시 471억 원, 26억 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각화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은행 부문의 실적 기여도를 낮추는 것이 이 금융지주의 핵심 경쟁력인 점을 고려하면 계열사의 부진이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조 기자 보면은 보험사 부진이 유독 뼈아파다고요? 네. 보험사의 부진이 좀 따로 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이 18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더 K손해보험에서 하나손해보험으로 간판을 새로 달고 이 디지털 손보사를 표방하며 지주로부터 3천억 원 넘게 수혈받았지만 지난 3년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대다수 손보사들이 올 들어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체제하에서 대다수가 이 실적 개선 효과를 이 회계상 누리고 있었던 가운데 이 나왔던 성적표라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입니다. 높은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과 미니보험 수익성 한계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올해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도 그룹 내에서 존재감이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이 상반기 실적을 가까스로 흑자로 돌리긴 했지만 순이익 규모는 13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 보험사를 두 곳이나 갖고 있음에도 이 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터라 그룹 내 아픈 손가락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KDB 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죠? 네, 몸집을 좀 불려야지 비이자 부문의 수익이 좀 늘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이
8월 초부터 KDB생명 인수를 위한 이 실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KDB생명의 이 수익성과 이 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갖추기까지 이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KDB생명의 총자산 이익률 ROA가 1분기 기준 0.84%로 업계 평균치인 1.28%를 밑돌고 있고요. 이 킥스라고 부르는 신지급여력 비율 역시 47%에 그쳐 업계 평균인 이 192%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지급여력 비율 개선에만 조 단위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KDB생명의 자산 규모가 17조 원에 달해 현재 6조 원대인 이 하나생명과 합칠 경우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흥국생명에 이어 10위권으로 단숨에 진입해 이 비은행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결국 인수가 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화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업계의 평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더케이 손보의 전철을 KDB생명 또한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한 하나금융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